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사이버 대학이니까 편한 것도 있지만 저희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과연 그때그때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게 생기고, 특히 요즘에 저희과 추이를 보면 의외로 한 제가 집계를 낸 걸로는 이제 매 학기 부침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한 10% 정도 가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이 젊어지고 있어서 그런 학생들은 또 여러 가지 행동 패턴도 다르고 그런데 인터넷에 익숙한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사이버대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모르시는 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운영진 와가지고 막 당황스러워 하길래 당황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많이 안 올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추세가 요새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안에서 뭘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자꾸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대학 생활 하시면서 처음에도 옛날에 대학 다녀봤는데도 이 사이버 대학으로 가서는 도대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학교라는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오시는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복수 전공을 하시는 분은 원래 본인 주전공에서 다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얘기는 해요. 옆 사람도 봐야 되지만 나의 주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그죠? 막 짜증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은 온라인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듣고 학점 받고 학위 따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학교 생활 하다가 재미가 없어지거나 왜 하는지 모르거나 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학과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이거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뭐 인원이 원래 별로 없는 데다가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어디 갔어야 돼요. 뭐 배우러. 근데 아침에 제가 강의도 해야 특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못 가는데,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막 카톡에 차가 엄청 막힌다고. 그래서 아마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이번에 추석이 빨라가지고 또 성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요거 얘기 같이 듣고 이렇게 얼굴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얘기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심편입생들은 뭔가 조금 얼른 들어오세요. 네. 뒤로 가지 마세요. 뒤로 가지 마시고요. 요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저 지금 마지노선 누님 뒤로 가지 마세요. 그 카메라 흔들리면 안 돼요. 조심해서. 아니야. 옳지. 네. 이게 웬일이지? 이거는 200%인데? 이게 지금 출석률이 엄청나고 있어요. 인원 대비. 내가 지금 당황했어요. 거기서 거기 앉으시고. 잘하셨습니다. 옆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학교 생활을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기회에 좀 같이 얼굴도 보고, 그 다음 오늘은 많이 와봤자 몇 명, 완전히 목표 달성이네. 많이 와봤자에 딱 걸리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인원이 적은 만큼 빨리 얘기하고, 바쁘신 분 계세요, 오늘? 안 계시죠? 제가 커피를 쏠 테니까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퍼스널하게 그렇게 가지면 되게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학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우리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시는 분이 많아요. 아까 우리 운영진도 보니까 학교를 그렇게 다녔어도 뭐 아이디, 뭐 공인인증서, 비번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기 귀찮아요. 이래서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마케팅 학과는 경영학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프라인 대학하고 비교해 볼 때 과목이 많아요. 과목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학교는 보통 마케팅, 원론, 소비자 행동론, 시장 조사론에 뭐 광고론 정도 있거나, 그런데 저희 학교는 과목은 많지만 가능하면 그 과목이 그렇다고 막 한정 없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윤승재 교수님하고 저하고 웬만한 건 커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외부에 계신 다른 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실무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제공하는 과목은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2과목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윤 교수님하고 제가 한 교양까지 합쳐서 4과목 정도씩, 그러니까 8과목 3분의 2는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임 교수님들은 풀타임으로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학교 일만 한다 하는 분들이고요.
뭐 제가 딴 거는 그렇지만 둘 다 실무에 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좀 실무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인터브랜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회사의 코리아 지사의 연구소장으로 있어서 사실 이제 제가 엊그제 31일로 딱 우리 학교 온 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성도 많이 하고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실무하고 좀 멀어진 거 아닐까 해서 오늘 아침에도 모 그룹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하고 왔어요. 환경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특강을 가는 이유는 이제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이버 대학의 존재, 특히 한양 사이버 대학의 존재도 좀 알리고 싶고 특강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한지를 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강을 가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강의도 하지만 학생들 의견도 듣고 수강생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강의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특히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실무에 있기 때문에 실무에 있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윤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실무에 좀 있었어요. 윤 교수님은 옥션에도 계시고 삼성카드에 계시고 그랬어서 뭐 CRM이라든지 인터넷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하시고 또 홍보나 이런 것들 하시고 저는 소비자와 브랜드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뭐 외부 활동을 사실 저희는 워낙 여러분 생각과 달리 학교 일이 많아서 학교 일하느라고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학원 진학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학회 활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도 수업 들을 때 자기 과목의 교수님들에 대해서 좀 알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때그때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도 뭐 지나가면서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면 사실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거, 진로 문제, 대학원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상담하시면 언제든지 답변도 드리고 뭐 때로는 나는 윤 교수님이 편한 것 같아서 윤 교수님한테 가셔도 윤 교수님이 이런 상담 어떻게 할까 해서 같이 뭐 셋이서 뭐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입생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새로 오신 분 계시니까 편입생. 오케이. 오케이. 거기는 신입생?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그룹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네. 자, 우리 OT를 하는 이유는요. 학업 관련에 대한 학업과 관련해서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근데 이 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개강하고서 OT를 하다 보니까 이미 수강 신청도 어느 정도 다 했죠. 다 했는데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착오가 있으면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시험하고 과제 이런 것들 안내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도 좀 바뀐 게 있어서 재학생분들도 좀 오셔서 얘기도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대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편입생의 경우는 특히 예전에 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것들이 뭐가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장점 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하면 되는지 또 대학생활 이왕이면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유익하고 즐겁게 생활을 했으면 한다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까 먼저 오신 한두 분한테 얘기했지만 기업체 특강을 갔는데 아침에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식사하시고 1시부터 6시까지 또 수업을 들으신대요. 이거를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니까 굉장히 지겹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기업체 토요일 날 9시 강의하는 걸 사실은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째려봐요. 그래서 사실 수업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다가 일부러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재미있게 편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말에 아까운 시간을 내서 왔을 때 대학교 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거, 또 다짐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또 혹시 이제 이렇게 재학생분들은 뭐 운영진들이 주로 오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학생들이 빠글빠글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좀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학교에 행사 있을 땐 좀 오셔서 내가 학교 구성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자세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부분은 예전에 했던 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데 우리 학교는 정말 오프라인 대학하고 경쟁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요즘에는 지방대학 가느니 차라리 일로 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적어도 저희의 욕심은
사이버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걸 모르지 라는 소리를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하고 윤승재 교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운영진들하고 얘기하면서 수업 길다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수업을 그럼 얼만큼 짧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어도 저희가 일하면서 이 수업을 쭉 듣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수업은 다 설명을 해야 돼. 뭐 동일한 수업료를 내도 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을 사실 한 8, 9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럼 어디서 줄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수님들끼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면 회의할 내용이 생겨요.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과 수업을 듣다 보면 다른 과 수업보다 좀 길어요. 그래서 기본 90분을 하고 넘어가요. 100분도 있고요. 긴 차시는 간혹 120분이 있는 걸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지루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안 듣고 넘어가면 혹시나 일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뻥 하고 있으면 옆에서 사이버대학 출신이니까 모르지 하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들어놓은 거하고 안 들어놓은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많이 담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담지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머리를 맞대고 계속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게 탄탄한 교육 콘텐츠 그러면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많은 의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힘들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엄격하고 제대로 된 학사 관리를 해서 그래요. 이거 녹화해서 약간은 걱정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사이버대학 평가를 다니는 멤버가 돼가지고 다른 학교 사이버대학교 교수님 또 다른 오프라인 대학 교수님들하고 그 꾸려진 팀에서 다른 사이버대학도 이제 평가를 하러 갔었거든요.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 학교는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아마 지금 마음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생각이 분명히 달라져요. 특히 시험을 보고 나면 달라져요. 왜 이렇게 까다롭지? 나 회사에서 일이 있는데 왜 시험 꼭 보라고 그러지? 막 이런 짜증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놓고 싶기도 하고 컴플레인 하고 싶은데 조금만 참고 넘어가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졸업한 다음에는요. 그래도 내가 한양사이버대에서 공부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95%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격하고 제대로 된 학사 관리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바쁘시고 학교 오는 날이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질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담도 하고 내 스스로를 관리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스스로만 잘 관리를 하면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은 특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20살 막 이렇게 오시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예전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석동민이가 94학번이지 동민 씨가 그때부터 이제 아들 같은 친구들이 졸업하자마자 와가지고 지금 군대가 있어요. 과대표도 하다가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제가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면 잘 지내니 뭐 이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들 같아서 그 친구는 반말이 나와요. 아들도 막내들 뻘이라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뭐 저기 옆에서 이제 누나들 선배들이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그러면 하지 마. 얘 공부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대는 사이버 대학을 바로 왔으니까 반드시 잡을 구해라.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알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관리를 잘해가면서 적어도 사이버대 출신 특히 한양사이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제대로 안다. 물론 아까 학사 편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학위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이버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하려면 여러분하고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되니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관리하면서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온 걸 최대한 여러분의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케팅학과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마케팅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 강조를 안 했어요. 왜냐면 경영 학부로 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케팅만 잘났다고 그러면 인사 교수님이 저한테 인사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조직하시는 교수님이 조직을 구성해서 나를 때려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웃지도 않네. 이런 유머를 해도 아재 개그인가? 그래서 그때 얘기를 안 했는데 학과가 이제 딱 체제가 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요새는 이 제품이나 저 제품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해서 차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서 마케팅은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 요새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비영리 기관에도 계신데 우리 대학원 MBA에서 이번에 졸업하신 분 중에 수녀님도 계세요.
근데 그 수녀님은 여기 가까운 금호동에 복지시설을 운영하세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근데 그분도 사회복지를 해야 되나 MBA를 해야 되나 하다가 MBA를 하셨어요. 왜? 시장을 알아야 도네이션도 받고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걸 잘 키워서 거기서 베네핏을 이익을 만들어 수익을 프로핏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잘 하셨다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는 하셨는데 졸업하시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어쨌든 비영리 조직까지도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해요. 요즘에 이슈가 됐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국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국가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 전문 지식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예요. 다만 아쉬운 거는 상담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해서 공부를 덜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소비자가 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들으면 아는 얘기 같고 내가 경험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시험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은 경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럴 때 사실 임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사실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고 또 전문 능력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은 굉장히 선택한 거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고객의 움직임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케팅을 선택한 건 잘했다. 제가 오늘 그 CJ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예로다가 빔 프로젝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도입부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빔 프로젝터 그럼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교육용으로 쓰고 B2B만 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나하고 내가 기술력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과 고객을 알면 기회가 보여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SK에서 판매하는 스마트빔 아시죠? 그 스마트빔을 도대체 나는 SK텔레콤에서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노아이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창업자가 중국에 이제 자기가 기업에 속해가지고 스마트폰 만드는 그런 데 있어서 박람회 갔다가 이 시장이 필요하겠다라고 B2C 시장 일반 소비자 시장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웅진의 스토리빔 애들 교육용 그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하고는 제휴해가지고 이 스마트빔 만드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휴를 하다 보니까 그 제휴하는 회사의 변화에 따라서 내 기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에어셀이라고 이걸 여기다가도 오늘 갑자기 넣어버릴 걸 에어셀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한번 휴대폰에서 쳐보세요. 에어셀. 그럼 굉장히 얇은 39만 9천 원짜리 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시장에 나오게 되고 나름 호평을 받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런 데만 빔 프로젝터를 쓰는 게 아니라 요즘 컨텐츠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해요. 맨날 보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바뀌어서 캠핑이 한참 인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는 문화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거 외에는 몰라요. 가족하고 캠핑을 갔는데 노래방이 아니잖아요. 텐트잖아요. 뭘 하지? 거기서 영화를 가족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휴대용 빔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걸 알고 그 시장에 뛰어들어갔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거는 히다치, 앱슨 이런 대기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B2B 시장은 이미 관계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새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소형 이 빔 이거를 피코 프로젝터라고 하는데 그 시장에는 사실 아주 피코 말고 소형이라고 해서 미니빔으로 LG전자만 그 시장에 계속 있었거든요. 요거 들어가면 되겠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과 고객을 알고 성공을 한 거죠. 경쟁자도 한번 둘러보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이번에 삼성에서 미니빔 아주 조그만 거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추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좀 바라볼 만한 건데 이런 걸 보면 마케팅을 모르면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한참 그 이노에서 나왔던 그 뭐죠? MP3 플레이어 아시죠? 김영세 씨가 디자인해서 한참 삼각형 프리즘 모양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디자인이 좋고 제품이 좋아서 성공했지만 시장에서의 고객, 경쟁자와의 관계 뭐 이런 걸 못 봐가지고 결국은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선택하신 건 잘했으니까 이제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또 홈페이지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줄 알았더니 요새는 대세가 이분들이거든요. 셰프,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게 제가 생각하는 건 왜 이 사람들이 대세인가?
그럼 일단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빨리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편하게 아니, 음료수도 마시고 얘기 좀 하려고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세인 이유를 보면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요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루한데 이분들은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그 다음에 음식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대세가 되죠. 즉 시장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요즘 나와가지고 맨날 닭볶음탕만 만들고 돼지찌개 만들고 돼지 감자찌개 만들고 이래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참 재미있게 보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 뭐냐면, 이 사람은 축구를 했지만 축구를 딱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완전히 엔터테이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아니려면 이영표처럼 정말 축구를 제대로 해설을 하든가, 그래야만 성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대세가 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시장이 좋아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아침에 기업에 가서 강의한 거는 그렇게 해서 환경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기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졸려올까봐 보려고 했는데 설명만 드릴게요. 요거 클릭을 하면 명견 만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즘 교양 프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그냥 보면은 잘 모르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마케팅에서 배운 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시장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과연 싸고 튼튼한 제품 만드는 게 성공이냐? 그건 아니다.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 기업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뭔지를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들이 여기서 다 공부가 되니까 자신감을 갖고 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좋은 점이 요즘 인문계열 졸업해가지고는 취직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선가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경영학적 지식, 마케팅적 지식을 넣는다면 굉장히 성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는 예 중에 한 분이 유수의 그 아주 좋은 공대를 나오시고 L땡 플러스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결국은 기술직도 올라가면 관리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니까 업무를 하시다가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편입을 해서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냥 본인이 교수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너무 마케팅에 대한, 경영에 대한 그 지식이 좋아졌다. 그래서 승진을 하셨대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저희 대학원까지 오셨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 문제는 있더라고요. 신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오셨는데, 이제 한 학기 휴학하고 복학해서 또 공부하고 나서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하긴 한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을 배우시는 거에 접목을 하시면 많이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지난 학기에 제가 찾아서 넣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이건 지원서에 있던 거예요. 공직 생활을 하는데 다양한 업무를 접하고 행정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더라. 또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을 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도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못한 걸 포장하는 상술이 아니라 잘한 걸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마케팅을 하게 됐다, 지원하게 됐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른 거 전공하시고 전문 분야에서 일하다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고객 중심으로 가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아마 기업이 요즘 CSR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트렌드 같은 것들도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시면서 읽는 그런 좀 시각,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지원서에다 이미 다 썼어요. 문제는 지원서 쓸 때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를 하고 주옥 같은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죠. 1차시 공부하셨어요?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가서 사보십시오. 그죠? 몇 과목 들으세요, 이번 학기에? 바쁘죠? 6개 듣는 게 사실은 첫 학기 굉장히 함정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주일에서 월, 화, 수, 목, 금, 주 며칠 근무하세요? 주 5일 근무하세요? 그러면 5일 일하고 6일째는 반드시 쉴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날 몰아서 들으실 예정이신가요? 솔직히. 매일 하나씩 듣고 계세요? 그럼 지금 한 과목 남았어요? 두 과목 남았어요? 아니잖아. 그죠?
매일 하나씩 되면 5과목 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중간 시험을 보잖아요. 특히 첫 학기이신 분들은 중간 시험 지나면 학생들이 사라져요. 그 강의실에 저희가 모니터링이 다 돼요. 누가 몇 차씩까지 몇 분을 들었는지는 보여요. 물론 그걸 가지고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중간 시험 보고 나면 학생들이 많이 포기를 해요. 그래서 불러도 대답이 없다가 그냥 조용히 제적을 스스로 당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렇게 오시면 설명을 드리는데 요즘 조금 올라갔는데 경혁씨 우리 마케팅 전공 과목 전임 교수님 과목 평균 성적이 어떻게 되죠? 시험 성적 예전에 보진 성적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평균.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낮은 점수요. 100점 만점에요. 이게 작년부터 좀 바뀌었죠. 한 40점.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자기 점수를 받고 뭐 가끔 화내거나 질문을 해요. 혹시 50점 만점이었어요? 이러거든요. 100점 만점이었는데 그러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오시면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뭐냐면 그걸 공지사항에 쓸 수는 없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대학이 오프라인 대학에서 오픈북을 하는 건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온라인 대학에 다니면서 그 오픈북으로 시험 본다는 게 왠지 길티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은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오픈북이 아니라 아는 친구들하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별별 수법이 다 동원이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만 알고 있을까요? 우리도 알고 있고요. 우리 학교 밖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컨닝을 할 수 없는 장치들을 만들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가지고는 여러분의 그 발전하는 그 눈부신 실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물리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은 뭐냐면 시험 시간 대비 문제를 많이 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출력해서 보더라도 한 번에 답을 찾을 수 없어야 돼요. 임진왜란은 몇 년?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우리는 웬만하면. 뭐 점수 주려고는 물어보는 거 다 찾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3페이지를 뒤지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뭐 이런 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멘붕에 빠져요. 그리고 문제가 섞어서 갑니다. 2분의 1번은 저분의 5번이에요. 그래서 1번 답이 뭐니? 그러면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은 저기 포피믹스가 뭔지 그 설명 나온 문제 있지 그 답이 뭐야? 그러면 5번 걔 5번 보기는 내 5번 보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도 섞여요. 몰랐죠? 잘못 들어왔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컨닝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서 설명할 수 없게 만들니까 시험 문제가 많아요. 시간 대비. 그 다음에 보기가 진짜 알고 있는 건지 대충 알고 찍으면 되는 건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어 시험이에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일부러 꼰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문제의 말을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화를 내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건 뭐냐? 문제를 낼 때는 차시 순서대로 또 난이도 순서대로 보통 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접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지막 차시에 어려운 문제가 1번에 나와요. 이 사람은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기가 5개, 6개 우리가 사실은 10개까지 낼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보기가 많아지면 거기엔 꼭 항상 해당 사항 없음이 있어요. 보기 중에. 해당 사항 없으면 보기 중에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실이 엉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더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공부는 제대로 했나. 풀타임 학생도 풀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가 낮아요. 그 대신 우리 뭐 하죠? 상대평가를 해요. 그리고 상대평가만으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출석 점수도 넣어주고 과제 점수도 넣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온라인에서 띡띡띡 하고 시험 보는 날 됐으니까 하고 해가지고는 이거를 즐겁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고 가야지 되는데 그 생각을 다 이제 지나가면서 모르고 잊어버려서 나중에 주옥 같은 얘기를 자기 해놓고 나중에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 고객은 귀인
원인 추론을 어디다가 하냐면요. 남한테 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은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돌아오지? 그럼 이제 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OT는 중요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팁을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중요한 팁은 벌써 다 얘기했어요.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건지, 시험 성적이 나와도 실망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을 지옥같이 여기지 말고 내가 주옥 같은 선택을 했구나. 이제부터 주옥 같은 생각만 하고 주옥 같은 학위를 받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1학기 OT 때는 꼭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마케팅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드라마 주인공이 마케팅 본부장이잖아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 노가다 뛴다고 녹화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라. 제일 폼나는 건 마케팅 본부장이다. 항상 얘기를 해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멜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다 마케팅 본부장이에요. 요즘은 여자 주인공도 마케팅 본부장이에요. 이 마케팅 본부장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회사의 오너예요. 금수저는 다 마케팅 본부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멋져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왜 멋져 보이냐면요. 전문가로서의 기초 지식도 있고요. 보고서 작성 능력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멋지게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하는 게 드라마와 영화에 잠깐 나오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정말 나의 장점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대충 하겠다는 생각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그런 또 요령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달성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기본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도 없애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가짐도 잘해서 학교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서론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어때요? 다른 과하고 우리 과하고 아직 안 가봤어요? 복수 전공이라며. 어? 아, 그러니까 학교는 다녔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없네. 상현 씨, 나 물 한 모금만 주면 안 잡아먹지? 네, 물 좀 주세요, 나. 자, 그래서 교과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수강 신청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이걸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케팅 원론, 시장 조사론, 소비자 행동론이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마케팅 전공으로 생겼을 때 왔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조금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돼서 상품 개발을 해야 되니까 신상품 마케팅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브랜드를 입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브랜드 경영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 관계 관리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실무에서 전술적으로 많이 쓰는 게 판매 촉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광고 미디어 학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만 따로가 아니라 마케팅 관리자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전략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IMC 전략을 해요.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 수강 신청하다가 IMC 전략에 이해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OT에서 제가 이 과목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즘 중요한 유통이나 소매 경영. 제가 오늘 또 그 그룹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디 빵집을 많이 갈까요? 표정들이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CJ에는 뚜레쥬르가 있는데 뚜레쥬르 매장이 SPC의 파리바게트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숫자가.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심지어요. 제 근처에 있는 파리바게트는 다 차를 세우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뚜레쥬르는 가다가 끼익 하고 있으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뚜레쥬르 먹고 싶어도 빵을 경험해보고 싶어도 못 먹어요.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물건도 사서 먹어보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그러는 소비자 중에 하나인데 유통 채널이라는 게 정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날이 선선해져서 제가 어저께 산울레도 안 샀는데 콜드브루 커피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분? 마케팅 하시는 분요. 드셔보신 분 그럼 이렇게 손 들고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콜드브루 커피 어디서 사서 드셨어요? 직접? 자기가 내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야쿠르트 아줌마가 들고 다니는 콜드브루 바이 바빈스키 그거 드셔보셨어요? 그게 사실 그 제품이 나오면서 콜드브루 시장이 떴는데 원래 콜드브루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이전에 네. 커피의 눈물과 콜드브루 사이에 뭐 더치커피 그쵸? 근데 더치커피가 한참 나와서 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비자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뭔가 새로운 커피를 마시고 싶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솔직히 미안하지만 난 이런 것도 알아 하는 과시욕도 있고 그러면서 더치커피가 떴는데 훅 갔어요. 왜 갔을까요? 위생 문제 때문에. 이게 오래 내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야쿠르트에서 콜드브루 커피를 나 못 봤구나 TV에서 경제 매거진에서 얘기했는데 6개월에 한 번쯤 가끔씩 윤 교수님하고 제가 10초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콜드브루 커피가 이제 콜드브루라는 이름을 내놓고 이제 올 여름이 되면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뭐냐면 야쿠르트가 참 재미있는 게 야쿠르트 하다가 사실 요즘 유제품 시장이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는 게 커피인데 커피 시장은 포화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과연 포화됐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죠. 콜드브루라고 하니까 콜드 하면 신선한 느낌이 있잖아요. 야쿠르트 배달하잖아요. 아줌마들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카트에다가 이 콜드브루를 싣고 다녀요. 거기 스티커가 딱 있어요. 언제 내린 건지. 그래서 유효기간까지 다 있어요. 안전하죠. 그 다음에 이걸 더치커피라고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신선하게 내렸는데 좋은 커피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나에 2,000원인데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방학 때 다른 학교 마케팅 교수님들하고 우리 연구실에서 회의하면 아줌마한테 또 얘기해가지고 커피를 이만큼씩 사는데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뭐 얘기도 막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시장에서 성공한 게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은 포화 상태지만 기회가 있다. 그 중에 하나 기술 I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야쿠르트 아줌마 찾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앱이 있어요. 앱을 딱 설치를 해요. 아줌마 찾기를 딱 눌러요. 그러면 아줌마가 어디냐면요. 지금 퇴근하셨을 거예요. 2시 반에 퇴근하시거든요. 저 백남 음악관 앞에 서 계시다가 전동차를 다 끌고 저한테 야쿠르트 콜드브루 커피를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IT 기술이 발전을 하고 커피 시장이 포화가 되고 날씨가 더워지고 근데 이제 제가 한 보름 전부터 걱정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이걸 마시면서 요거 날씨가 선선해지면 이게 팔릴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통, 소매 경영 거기까지 갔네. 우리 이제 저기 마케팅 전공하면서 들을 수업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해서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대학에 가면 왼쪽 거에다가 왼쪽 과목이 있고요. 오른쪽에서 한 두세 과목이 있을 거예요. 끝.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교육 과정을 좀 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인데 이거는 뉴미디어 마케팅이라고 해서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아직까지 교과서들은 있지만 여기에다가 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합해서 그 옥션에도 계셨던 이제 윤 교수님이 이런 거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중요해지면서 서비스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들이 뭐 시간이 가면서 조금 변화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과목명은 그대로 두고 이제 내용에서 혹시 업데이트 할 게 있나 뭐 이런 걸 보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게 뭐 내용이 핵심적인 1, 2, 3가 바뀌지는 않아서 그런 것보다 사례들이 조금 바뀌거나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봐가면서 이제 순서나 내용의 깊이를 좀 편집하는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 들어오시면서 혹시 현대사회 마케팅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교양 과목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마케팅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과목이 돼서 가능하면 이제 특히 이번 학기 들어오신 분들은 요것도 시작해도 되게 좀 편하게 마케팅을 이해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전반부는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뭐 저기 가족관계도 마케팅이야, 직장생활도 마케팅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뒤에는 인더스트리별로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 디자인의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거는 사실 책은 안 나와 있지만 기업체의 니즈가 많아서 제가 외부에서 강의하던 것들 그런 것들 묶어가지고 과목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윤 교수님하고 같이 컨텐츠 만들고 운영은 윤 교수님이 하고 계신데 교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서 수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논문 세미나를 여러분들 헷갈려서 이번부터 바꿨는데 제목만 바뀐 거예요. 혹시 선배들이 마특세 그럼 그게 졸업논문 세미나예요.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공으로 들어온 편입생하고 학과로 들어온 학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교육 과정이 그 얘기도 좀 하겠지만 어쨌든지 뭐 택필이 됐든 선택이 됐든 필수가 됐든 다 좋은데 이거는 꼭 듣고 졸업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거를 막 먼저 듣고 싶다고 들을 수는 없어요. 116학점이죠 이제. 예전에 110학점인가 그랬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116학점 이상이 인정이 된 다음에부터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요거는 좀 마지막 학기나 그 전 학기 정도에 여러분 수강한 정도에 따라서 수강을 할 수 있는데 내 업무의 양하고 뭐 이런 거 봐가면서 신청하면 되거든요. 경영시 그거 스위치 좀
뽑아주세요. 지금부터 커피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빨간색이라는 이거 반드시 듣고 졸업해야 된다.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1년 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졸업식 날 오셨어요. 그 졸업하러 왔대요. 늦게 오셨어요.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141학점이고 학점이 어느 정도 돼서 학교에서는 그냥 시스템에서 졸업 학점이 된 학생들한테 졸업 앨범 사진 찍으러 오세요 하고 문자 발송을 해서 이분이 졸업식 날 그냥 오신 거예요. 난 앨범 사진 안 찍어도 좋아. 명단에 없는데요. 그러고 봤더니 이 과목을 안 들으신 거예요. 학점은 다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졸업이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한 30분 더 걸리겠는데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새로 짜여진 이제 마케팅 학과로 가면서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거든요. 아마 홈페이지에 몇 개월 내에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출을 다시 좀 정리해서 내라 그랬는데 어쨌든 기본 틀리기 때문에 기초 과정, 핵심 과정, 그리고 신학, 실무 연계 과정 이렇게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과목들은 뭐냐면 경영학부 안에 다른 과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선택으로 들어와 있는 과목.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뭐 MIS도 있고 생산도 있고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요 중에서 선택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예 다른 학과, 경영학부 외에 다른 학부, 다른 학과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과목들을 넣어놨어요. 다만 제가 그냥 손으로 듣기는 심리학은 소비자를 이해하는 베이스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심리학과 과목이 쉽지는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난이도는 어떤지 언제쯤 들으면 좋은지 그래서 저희는 주로 좀 고학년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 듣고서 좀 수강을 하면 좋겠고 뭐 경제학에 대해서도 좀 알면 좋겠고 그런데 다른 학과 과목이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렇게 써있지만 여러분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신입생 2학년 편입생은 2016년 2학기 요걸 보시면 쫙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수와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아까 있던 인지심리학을 듣고 싶은데 이게 전공 선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신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전공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분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옛날에 학부 때 거 3학년 편입생이니까 우리가 2015년부터 마케팅 학과가 됐거든요. 여기 인지심리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보시라. 다만 앞에 있던 요거는 우리가 지향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편입생은 요게 적용이 고학년의 경우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학년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난이도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입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3학년이니까 3학년부터 듣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학과 전공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기초 과정부터 좀 들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2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또 조금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개별적으로 추천하기는 현대사회 마케팅 같은 거를 좀 처음에 들으시고 내년에 이제 마케팅 원론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이해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면 좋은데 이번에 저기 그 스마트로 또 다시 생겼어요. 그죠? 학교 앱이. 윤 교수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앱을 다시 하셨는데 앱으로 이제 들어가면 강의는 들을 수 있지만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 귀찮아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1시간, 1시간 반 걸려서 학교 가니까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좀 들어가서 등교를 해보세요. 그럼 이게 정보가 있는데 이게 또 골아픈 줄 알았더니 어쨌든 여기는 자신의 교육과정 여기 교과목 안내로 가서 몇 년도 몇 학기 해서 학과인지 전공인지를 보고 꼭 검색을 하면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걸 보시는데 수강 신청할 때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볼 수 있을까? 될까? 보여드리면 안 되면 여기서도 안 되나? 어떡하지? 윤 교수님이 녹화를 하자 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모르겠는데 안 되겠네.
여기서야 조금만 스크롤하면은 첫 페이지가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옛날보다 이번 학기부터 훨씬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로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자, 다른 거 안 봐도 되는데 여기 수강시청 이런 것들 보시고 졸업 안내 이런 것들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밑으로 가면 뭐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중요한 정보가 있고 여기에 중요한 전화번호들이 다 있어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이 공지들 있죠. 요건 좀 매일 보세요. 어떤 공지들이 나와 있는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교육과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커뮤니티가 있죠. 커뮤니티 여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의 학과로 들어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오늘 전공 OT도 한다, 뭐도 한다, 뭐 이런 걸 적어냈는데, 옛날에 학교 홈페이지가 좋아지기 전에는 학생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봤어요. 근데 모바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휴대폰으로 할 게 없으니까 다 들어와가지고 글을 쓰고 댓글을 쓰고 다 보고 그랬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인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됐나? 어저께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메일 다 받으셨죠? 오늘 이거 한다고 제 메일 긴 거 받으셨죠? 제가 좀 길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상한 학생이 나타났어요. 무서워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용건만 보시고 상처가 나도 그러고 싶어. 나 손가락에 관절염 왔어.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보내고서 공지 좀 보세요. 나도 무서워서 볼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8명 왔어요. 정말 내가 그래서 2명이나 올까 그랬는데 진짜 많이 오신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신입생이 정말 몇 명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메일 들어가셔서 학교 공지, 왜냐면 학사 일정은 내가 안내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지, 그 다음에 학과 공지, 그 다음에 과목 공지. 없는 날이 더 많아요. 없는 날이 더 많은데 어쨌든 학생이니까 하루에 한 번은 들어가서 한번 쭉 보고 나오세요. 교수님들은 특히 우리 과는 적어도 유교수하고 적어는 켜놓고 학교에서 생활도 하지만 다른 업무를 하다가도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퇴근하기 전에 한번, 집에서 잠자기 전에 한번 꼭 봐요. 그 다음에 이 중에는 없으실 것 같은데 시장조사론 듣는 분이 상담실에 글을 올렸어요. 교재를 온라인 서점에 신청을 했더니 책이 저 강의계획서는 6판인데 온라인 서점에서 5판 팔던데요. 그걸 밤 11시가 넘어서 본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벌떡 소파에다 일어나서 로그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댓글 써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아까 시험 말고 과제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런 걸 놓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안 보니까 왜 이런 걸 지금 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수강시청을 하는데, 우리 수강시청은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정정기간이잖아요. 혹시 오류가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정정기간에 과목 수는 못 바꿔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데 6과목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과목을 좀 보실 때 필수 과목을 우선적으로 안배를 하시되, 이거는 필수 과목 때려 넣으세요 거 절대 안 해요. 자, 내가 지금부터 4학기를 다닐 거야. 그 다음에 아니면 조금 일이 바쁘면 5학기도 갈 수 있어. 자, 나는 2학년 편입이니까 앞으로 6학기를 다닐 거야. 뭐 7학기도 다닐 수 있어. 난 1학년이야. 지금부터 8학기를 갈 거야. 그럼 딱 갖다 놓고 매년 1학기, 2학기 해놓은 다음에 각각에다 필수 과목을 아까 표를 보고 쉬운 거부터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전공 선택을 넣고 나머지를 넣으시는 거예요. 아, 근데 교양도 있구나. 그래서 필수 먼저, 전공 필수, 교양 필수, 전공 선택, 교양 선택. 근데 요새 교양 선택 아니죠. 영역별 교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안배를 하는데, 정규 분포 이거 듣는 말이 아니야. 뭐예요? 첫 학기에 여러분들이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첫 학기는 어떻게? 살살전이야. 살살. 천천히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멀어지면 안 된다. 살살 가다가 이제 한 두 학기, 두 번째, 세 번째 학기부터 강하게. 그러니까 그때 전공 필수나 이런 걸 조금 더 넣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처음부터 짜세요. 대충. 그렇게 해놔야 내가 중간에 문제없이 가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전공 필수가 막혀서 졸업을 못하거나. 근데 더 심한 건 뭐예요? 1학기, 2학기 과목이 다른데 내가 2학기에 졸업하려고 봤더니 못 들었어. 그럼 한 학기 더 다녀야지. 그랬더니 1학기 과목이 아니야. 2학기 과목이야. 그럼 여러분의 졸업이 1년 늦어져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고 그걸 잘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전임 교수 제가 그냥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윤 교수님 거 2개, 제 거 2개 한 학기에 넣었다. 이 학생이 자퇴할 가능성은 확률은 98.9% 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윤 교수님 과목, 제 거 한 과목씩을 이렇게 안배를 하시는 게, 그것도 첫 학기 말고 둘째 학기부터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걸 다 들으려면 누구 거는 2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잘 살살 안배를 잘 하시라는 거. 이 얘기를 온라인에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공지사항에다 살살 안배를 정규 분포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죠? 공지사항 못 알아듣겠어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OT 때 이 얘기를 꼭 들으시라는 얘기고요. 편입은 2학년 전공 과목부터 3학년 학사 편입하신 분들 특히 여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과목을 추가를 하시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유가 있는데 필요한 다른 과목을 추가하라 하는 게 이제 저의 팁입니다. 저희 아들도 보니까요, 저 공대생인데 이번 여름에 갑자기 계절학기 가서 영화 과목을 듣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쭉 짜보니까 교양 과목을 뭐 들어야 되는데 여름에 그냥 방학 때 하나 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듣더라고요. 웬 영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아침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까먹어서 어디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서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계절학기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계절학기에 열리는 과목들이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체로 열등 과목을 열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교의 홈페이지가 요새 바뀌어서 어딘지 몰라서 제가 지금 못 알려드리는데, 어딘가에 보면 예전에 그 계절학기 열렸던 과목들을 볼 수 있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 대신 100%는 아닌데 어쨌든 그걸 참고로 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 학과 과목은 1학기 여름 계절학기는 마케팅 원론, 겨울 계절학기에는 현대사회 마케팅, 여태까지 그것만 열었었어요. 우리가 또 많이는 못 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되, 현대사회 마케팅은 계절학기 오케이. 근데 마케팅 원론 같은 경우는 저는 재수강이나 졸업에 걸리는 학생을 위해서 사실 열어요. 왜냐하면 마케팅이 기본이니까 정규학기에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조언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 참고해서 계절학기도 무조건 다 듣지 말고 쉴 때도 좀 있고, 계절학기 2과목, 6과목 듣고 계절학기 2과목 듣고요. 그 다음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첫 학기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래서 저는 첫 학기는 너댓 과목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월, 화, 수 뭐 일하는데 오히려 쉬는 날 듣는 것보다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일 아침마다 한 과목씩 들어요. 그럼 그 중에 어려운 과목, 과제가 있는 과목, 다시 봐야 될 과목을 토요일쯤에 보는 거예요. 또는 그 중에 야근하는 날 있죠. 회식하는 날 있죠. 그럴 때 빠진 거 토요일 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뭐 해야 되죠? 다음 주 거 쭉 강의 노트 출력해서 뭐 할 건지만 편하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보고 쉬세요. 안 그러면요 다 쓰러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뭐 굉장히 샤프하고 젊어서 뭐 잘할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어쨌든 안배를 잘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잘못하면 탈이 나요. 처음부터 막 많이 들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질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드리면, 교육과정 확인하고 매 학기 이수 구분별 취득학점을 본인 기준, 옆 사람 한 거 보지 마시고 내 입학 시점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도움을 요청할 때 옆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 있어요. 경험자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옆 사람 얘기도 물어보되 꼭 확인하고 싶으면 뭐 교수님이나 조교수님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가끔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이제 1학기 때는 하니까 수강신청 막 하고 나서 메일이 막 오더라고요. 교수님 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다 답변해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홈페이지 또 학교 행정부서에 확인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만 또 생각하지 말고 교양 과목도 영역별로 또 들어야 되는 게 있고 기초 필수가 있어요. 그거 좀 확인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졸업 논문 세미나 필요 조건 확인해 가지고 들으시고 반드시 수강해야 졸업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홈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 교수님들한테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수강시청 변경
정점이 다음 주 수요일 5시까지예요. 이거 넘어간다면 교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는 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보고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안내들이 다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세요. 요게 어디냐면 요거 클릭하면 나오는 데요. 아시겠죠? 다 클릭하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요런 거 관리를 우리 학과 윤규 교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한눈에 보이게 많이 변경해 놓으셨으니까 보시고 때로는 교수님 왜 이래요 하지 말고 요게 여기 나타나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의견도 주시면 아마 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 이제 수강을 하시면 돼요. 수강하는데 강의 계획표를 반드시 확인하시되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는 써놨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강의 계획표를 확인하시고 그때그때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이메일하고 휴대폰 번호는 좀 제발 확인을 하세요. 정말 듣기 민망한 얘기 HYCU가 뭐예요? 이러고 되묻는 전화가 오거나 저한테 좀 그만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오거든요. 그래서 좀 꼭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써놨는데 학과 홈페이지도 읽어야 되지만 요것 좀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안 들어가지니까 요거를 꼭 보세요. 학과 공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682번 2016년 2월 12일 저쪽에 맨 뒤에 계신 세연 씨가 올려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진들이요. 저기는 애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도 운영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연애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운영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요 밴드 주소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 외우니까 학과공지 682번 요거로 딱 들어가시면 밴드 주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프로필에 내 휴대폰 안 해놔도 되잖아요. 어쨌든 밴드를 보면요. 저 김상현 씨도 맨날 댓글 쓰고 앉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질문 올리면 다 거기다 댓글 써주고 거기에도 공지가 다 올라가요. 그래서 좀 밴드에 가입 좀 해주세요. 제발 댓글 쓰시면 저 여기 상현 씨 안경 낀 상현 씨가 덜 괴롭긴 하겠지만 댓글 쓰면 정말 감사한데 안 쓰더라도 그거 보고 참석하겠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 쓰시고 참석 여부 글 좀 올려주세요. 오늘도 학과 홍보에서 우리 이거 찍으러 온다는데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이따가 농협 세미나 때 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블로그에 다 올린단 말이에요. 블로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다가 못했어요. 어저께 못 봤는데 블로그 봤어요? 학교 블로그? 가운데 내 사진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우리 학과 취재하는 게 거기 딱 있더라고요. 인터뷰하고 뭐 그런 게. 거기 들어가 보시면 볼 것도 많고 거기에 또 올려서 학과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밴드는 좀 가입해주세요. 요즘 개인정보 관리가 철저해져서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운영진이 문자도 못 보내고 연락처도 못 줘요. 깎여서 죽으려고 그래요. 날 째려봐요. 난 못해. 나 걸려고 들어가기 싫어 이러거든요. 스스로 요를 좀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항상 밴드는 활동하는 사람만 활동하니까 그냥 루팅만 하셔도 좋은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댓글을 쓰셔서 조정이 운영진도 좀 힘 좀 덜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가을 MT는 안 가잖아요. 내년 보면 MT도 가거든요. 그럴 때 좀 참여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MT 가거나 행사에 가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예약도 해야 돼요. 장소. 큰 거 예약했다가 안 오면은 문제잖아요. 작은 거 얘기했다가 미역 터져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적극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하려는데 남들이 안 하니까 뻘쭘해요. 근데 운영진하고 저하고 윤 교수님 계속 해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의견 주시고 소통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하고 과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일정이 있으니까 엄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비교 좀 해주세요. 저 과목은 50분인데요. 50분짜리 좀 걸립니다. 앞으로는. 미니멈이 75분이에요. 그리고 75분은 미니멈이에요. 오프라인 대학생들은 3시간 시험을 듣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수업료 내고 제대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 과목은 시험이 쉬워요. 여러분 50점 맞고 B도 받고 C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평가기 때문에 다 100점 맞았죠? 다 A뿔 못 줘요.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비교하려면 시험 보고 나서 성적 분포를 보시고 분포에서 밑에 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이렇게 공부 성적이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차라리 상담을 하세요. 아시겠죠? 또 어떤 학생은
휴학을 하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적이 안 좋아서요. 성적이 얼마인데요? 한 3.4쯤 되는데요. 왜 그게 뭐가 어때요? 이분도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왜 뭐가 어때요? 그래서 대학원 가려고요. 어느 대학원 가시게요?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뭐뭐 대학원을 가고 싶대요. 휴학을 왜 해요? 그냥 다니세요. 그 성적 유지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번에 시험을 중간 시험을 못 봤어요. 빵점이 나왔어요. 저 시험 안 보면은 빵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 과목은 B뿔을 받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원하는 대학원 2군데가 돼가지고 마지막 등록 날짜까지 저하고 계속 문자하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기준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의논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적은 좀 확인은 하세요. 성적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요. 성적 나온 다음에 그때 보시고 성적 올려주세요는 하지 마세요. 제 성적이 궁금해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거, 여러분은 지금 그냥 온라인 강좌를 듣는 게 아니라 학교에 오셨잖아요. 요즘 세상이 이상한 거는요, 가정교육하고 공교육이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제발 학교에서 예절을 지킵시다. 교수님한테 불만 있을 수 있죠. 그 대신 화내지 마세요. 교수님도 나름 생각이 있거든요. 교수님 이게 이래서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유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전화해서 아유 뭐가 힘들었어요. 이거 다 설명해 주는데 시험 문제는 더럽게 어렵고 막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짜증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절을 지키고 특히 그래도 교수님하고는 예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간의 예절. 예전에도 보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자기가 후배라고 젊은 친구들한테 선배님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럼 젊은 친구들은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는데 가끔 우리 학교에 여러분 졸업생이나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들이 아르바이트나 학생 추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몰라요. 여러분을 잘.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럴 때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기회가 되면 추천도 해드리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아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활동하거나 이상한 걸 써거나. 그래서 좀 예절을 좀 서로 지켜가면서 사이버 대학생들이 그 사이버 예절을 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떤 그 고등학교 은퇴하시는 선생님인가 중학교 은퇴하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수십 년 동안 손편지를 썼다는 감동적인 글을 봤어요. 참 정성이 대단하시다. 근데 그 순간 여기에도 분명히 이상한 댓글이 있을 거야. 봤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정말 선생들은 시간이 많구나 이런 글도 쓰고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이버대 졸업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팁은 강의 수강 시간은 90분 전후 내용 구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2번 차시가 길면 다음 차시가 짧을 수도 있고 과목별 난이도나 깊이는 과목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시험 난이도도 과목 특성에서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교수님 저 과목은 분명히 시험 못 봤더니 대책 알려주는데 교수님 왜 안 주세요? 난 저 사람이 아니야. 내 과목은 저 과목이 아니야. 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는 마시고 교수님 제가 이번에 이래서 시험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왜? 뭐 때문에? 이번 시험 봐. 예를 들면 저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데 노트북 빌려줄게 그래서 봐. 평생 남는 신혼여행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노트북 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시험 못 보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시간이 비행기 탑승 시간인데요. 그럼 티켓이랑 결시서를 제출해주세요. 대책은 보고서 마련해줄게요. 다만 시험을 본 학생들보다는 분위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안 볼 이유가 시험을 볼 이유보다 100배는 많으니까. 그러면 사이버 대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위는 종이 쪽지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면서 의논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교수님 판단에 따라 다르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성적은 상대평가가 기본이니까 비교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학생 간의 정보 기본이에요. 오늘 저분들 잘 알아두시면 진짜 주옥 같은 팁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는 나한테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수님한테나 조교수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힘들수록 의논하고 손을 좀 뻗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미 있는 답들을 드리니까 사실은 저도 나이가 들수록 귀찮아요. 옛날에는 정말 거의 그냥 바로바로 답글을 했는데 요새는 좀 한 시간만 쉬었다가 올리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답글을 달고 로그아웃하고 나와서
누워가지고 시간 알람 조정하는데 메일이 왔어요. 휴대폰에 보니까 딱 열어봤더니 Q&A예요. 갈등을 느끼죠. 자야 되나 거실에 가서 다시 컴퓨터를 켜야 되나 이럴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다 답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질문도 하시고 질문하시면 휴대폰 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학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페이지는 84인데 중요한 건 여기 다 있어요. 오늘 OT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논문 세미나하고 개강 모임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졸업 논문 세미나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들으시면 좋겠고요. 개별적으로 얘기하실 분들은 저하고 1층에서 커피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강 모임은 이따 6시 어디서 할지 정했어요? 네. 그리고 어디서 해요? 한양호고요. 정문 나가서 길 건너가면 지하에 한양호프가 있어요. 뭐 만년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하니까 여러분들 참가하시면 오셔서 얼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알아주세요. 우리 마케팅학과의 전임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과목은 이변이 없는 날 중간시험 일주일 전 시작하기 일주일 전 기말시험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특강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요때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 이게 윤 교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부다 보니까 윤 교수님이 저보다 멀리 사시는데 꼭 오셔가지고 앞에서 윤 교수님과 뭐 두 개 특강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제가 특강을 해요. 근데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강의들이 몰려요. 오프라인 강의가. 그래서 강의실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요때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 미안 붙이세요. 26일이에요. 11월 16일에 시험 보고 특강을 안 해. 26일이에요. 못하다. 26일이에요. 보셔놓고요. 26일날 특강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때쯤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닌데 1학기 때는 실무자 특강을 하거든요. 지난 학기에 누가 왔죠? 유한 킴벌리. 지난 학기가 유한 킴벌리 오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학기에는 진학 설명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신 선배 한 2분 정도 섭외해가지고 요거는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요거는 평일날 저녁에 한 여러분들 퇴근해서 오시면 한 7시 반, 8시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7시 반으로 하고 오시면은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할 예정이니까 뭐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 설명회 및 세미나를 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학기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요때로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 기간이 되면 벌써 대학원 모집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정보를 찾아보고 마음을 정하고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미리 해요. 그래서 이때쯤 하려고 하니까 대학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 1학기는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무자 특강으로 대체할 거니까 이런 것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문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거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미안해요. 이거 26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월 기말 시험 직후에 저분들이 이번에 이제 논문 세미나 통과하시면 졸업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최종 발표랑 심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편입하신 분 중에 특히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회 될 때는 와서 들어보세요. 발표도.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지난 1학기에요. 들어오세요. 그 유한 킴벌리의 그 부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한 학생이 B2B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못 해드렸더니 자기는 B2C 쪽이라서 답을 못 해드리고 나중에 얘기해주겠다 그리고 명함을 교환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사실은 후배인데 선배님 그 친구 좀 찾아주세요. 왜요? 답을 주실 분 다 찾아서 해놨는데 누군지 명함을 찾아도 못 찾았다고. 저희는 주로 그런 분들만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섭외했던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특강 같은 거 실무자들 1년에 한두 번 하실 때는 오셔서 꼭 들으세요. 일정 확인해서. 이런 것들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팁들입니다. 뭐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와서 들으니까 좀 낫죠. 그래도. 그리고 화면으로 볼 때보다 직접 보니까 좀 말하지 말자. 그래서 아무래도 좀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에 경영학부가 생겨가지고 제가 왔고요. 작년부터 학과제로 가서 이제 학과의 특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좀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표도 아이디어 내느라고 미치겠다 그랬는데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는 아이디어예요. 좀 혁신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윤리적이고 아카데믹하고 아마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경영학부 때 학생들이 특강하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여기는 LG전자 부사장님이 오셔서 특강하셨고, 저분이 포스코 경영연구소에 계신 분이 오셔서 특강했던 거고, 여기는 비밀리에 LG 생활건강에서도 다녀가시고, 유한 킴벌리 뭐 이런 데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회 되면 기업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초청을 또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공지도 하고 밴드에도 올리니까 기회 되면 오셔서 좋은 기회 잡으시라고. 이때 나도 젊었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기회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생각을 많이 하려면 많은 문화적 경험도 필요해서 이런 거 기회 되면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많이 드릴게요. 많이 참석하세요. 옛날에 이렇게 필드트립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담회니 뭐니 많이 했었으니까 필요하면 정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필요한 것들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옛날에는 연합MT라서 한 300~400명씩 갔어요. 이제 학부라서 인원이 줄었는데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학부하다 학과를 하니까 뭐 축제나 이런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데 좀 내년에는 우리 학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이런 행사도 하면 좋겠어요. 옛날엔 나 들고 뛰고 이러더니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비빔밥 비벼서 먹고, 근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식중독 걸려요. 그 다음에 멘토링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멘토, 멘티 이런 것들도 좀 참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수업과 관련된 특강들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들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특강할 때는 6차시까지 들으면은 이제 특강을 해요. 근데 그 금요일에 이미 다음 차시 강의 노트 올라오니까 출력해가지고 그 전에 공부한 거랑 갖고 오시면 특강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하시고, 옛날엔 졸업논문 세미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심사하고 발표해요. 이거 시간 되면 막 종도 쳐요. 종 어디 갔지? 그래서 발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포스코 견학도 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MT에서도 공부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MT 가가지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교수가 끼면 재미없어서 몰랐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야구 구경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친구들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혹 마케팅 학과이기 때문에 설문을 여러분들한테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강의실에 올릴 수도 있고요. 학과 홈페이지나 밴드 통해서 알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참여하시면 저희들이 그냥은 안 하고요. 다는 못 주는데 뭐 추첨을 이렇게 해요. 아, 나 윤 교수님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다리타기 해가지고 몇 명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상품권, 도서 상품권 같은 것도 드리니까 열심히 이런 거 나오면 좀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윤리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학사부를 받을 때까지 열심히 다닙시다. 어쨌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 재미있는 마케팅 학과가 될 것 같고요. 뭐 뒤에 있는 얘기도 결국은 강의실에 질문 많이 하세요. 우리는 다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답글이 달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잘 공유하라는 의미로 써놨고요. 이런 것들 잘 하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대충 이제 감이 쓰시죠? 재밌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 생각이 아마 다다음 주부터 달라질 거예요. 특히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학생인지 누군지 몰라요. 특히 주부 여러분들 전부 치다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학교 생활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쭉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그 9월 말에 설명회 때 할 테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고, 졸업 논문 세미나 때문에 주에 들어오신 분들 9월 말쯤에 예정하고 있으니까 공지 나가면 모두 와서 들으시면 당장 안 가더라도 지금 들어서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상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석박사 과정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여러분들 니즈에 맞춰서 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장학금도 있고요. 도서관도 활용할 수 있고 의료원도 할인을 받아요. 한정이지만 학점 교류도 돼 있고, 여기 3층에 라운지, 2층 PC실, 1층 카페까지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학생증도 좀 받으시고, 오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졸업논문 세미나를 들어오시네. 네. 그 다음에 동아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아리도 한번 찾아서 활동해보세요. 저도 올해까지 지도하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재미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토링 프로그램, 총학생회, 오프라인 활동 이런 거 관심 갖고요. 제발 잠수만 안 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수강 신청 때문에 해놓은 얘기인데 이미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기에 다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김 선생도 사장이 저희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선배들도 알 수 있고 이런 기회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승진도 하시고 창업도 하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뭐 내가 왜 마케팅학과를 선택했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목표에 맞게 내가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공부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와 Y는 저하고 윤승재 교수님인데 정말 어느 학과보다도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또 교수님 두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생활 잘하시고 애니 질문?